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활용 나오기 전에는, 뭐, 그래프 모양 자체는, 다시 한번 그래 보면, 뭐, 최종적으로 복습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A의 X승인데, 이제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0부터 1 사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죠? 아닌가요?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나오면서, 점근선은 다 그 X축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1보다 클 때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죠? 정의역은? X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치역은 뭐가 되냐, 오성은? 지역이요? 1보다 잘 생각해봐. 크다. 응? 뭐보다 크다? 1보다 1이야? 여기 1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Y가. 영 X축보다 그래, X축이 Y가 몇인데. Y는 0이요. 그래, Y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응? 이제 좀 볼 때 되지 않았어, 이제? 이제 좀 많이 봐가지고 좀 지겹지 않아, 이제? 정의역 치역은 이제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죠? 0,1을 지나고, 이게 이제 증가함수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는 무조건 증가하는 증가함수니까, 무슨 함수가 되죠? 1대1 함수가 된다. 한 개당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란 얘기야. 1구 1처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또 뭐죠?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이 뭐죠? Y는 제로. 이 점근선이 되게 중요해, 그래프 그릴 때는. 그래서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들은 뭐 유리함수, 보일 때 유리함수 나왔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건 지수, 로그함수부터 점근선 있죠? 점근선을 무조건 먼저 찍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X축 평행이동보다는 어느 쪽 평행이동이 더 중요하냐면, Y축 평행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점근선이 뭐니까? Y는 제로니까. 점근선이 Y가 제로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이 좀 더 중요해요. 왜냐면 항상 점근선을 그려놓고 시작하거든. 대부분의 다 그래프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A 값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아니에요? 0부터 1까지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감소함수야. 보면 알겠지만 감소함수적인 특징을 다 끄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계속 감소한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뭐냐? 우리 유준혁. 예. 자신감이 없어. Y좌표잖아. 0보다 크다. 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얘도 점근선은 똑같이 Y는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래프들은 다 이제 대칭으로 알 텐데, 얘랑은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Y는 AX 이렇게 그렸어. Y는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그리라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게 부호가 어디가 반대가 됐냐면, X 부호가 반대가 되면, 무슨 축 대칭이죠? X 부호가 반대가 되면? Y축 대칭이죠. 이거는 원래 그래프에서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X 그래프는 얘인지 X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그래프에서 Y축 대칭. 그러니까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그려주고,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 다 그려보세요. 그래프는 다 그려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 나왔으면 누구 나와야 돼? X축 대칭이잖아. 그럼 누구의 범위가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Y가 바뀐 거를 넘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얘는 X축 대칭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다 기본은 이건 거야. Y는 AX 승에서 다 이렇게 대칭해서 그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겠죠? 얘는 뭐가 어떻게 되면 돼? 얘에서 어떻게 되면 돼? 원점 대칭. 얘들이 생각보다 원점 대칭 함수를 잘 못 그려서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Y축 대칭 시킨 그래프를 다시 또 뭐다 대칭 되는 거야? X축 대칭.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라고. 생각보다 애들이 원점 대칭을 잘 못 그려요. 내가 시켜보다 보면은 그래서 잘 못 그리겠어? 그러면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Y축 대칭 시켜. 아니면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X축 대칭 시켜. 여긴 잘 하거든, 애들이. 여기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슬퍼지는 거고요. 일단 뭐, 그러다 보면 여긴 잘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원점 대칭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사실은. Y는 X 대칭인데, 그건 이제 로그 함수로 다는 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니까,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로그 함수다. 그래서 요즘 좀 어려운 문제들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나와. 그럼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같이 나왔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100% 역함수 관계를 따져요. 마이너스 X대칭을 따진다는 거야. 요즘 안 그런 트렌드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그건 좀 어려운 문제겠죠, 사실은. 그죠? 좀 어려운 문제로 지수 로그 함수에서 분명히 그래프가 나올 건데 나올 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나왔다. 밑도 똑같았다. 그러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대칭, 역함수 관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요즘 트렌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y는 ax 플러스 1을 음, y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그 y는 뭐를? ax 마이너스 1 그 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하면은 그 x부분 바뀌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넣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야. 뭐 뒤에 뭐가 붙었든 대칭을 시키면 x, y 부분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만약에 나게다니면 만약에 여기서 y 대칭 시켜 x 부분 바뀌는 거는 마이너스 x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다가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똑같아. 뭐 바뀌는 게 전혀 없어요. 오직 x하고 y만 건드시면 되겠어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 평행이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 딱 2개밖에 없죠. 좌표가 2개야. 3개 평행이동이 있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3차원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그래서 x축 평행이동이랑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y축 평행이동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잘 봐. 여러분들이 이 앞에 곱해진 거 있잖아. y는 ax 앞에 만약에 이렇게 곱해졌어. 이렇게 됐어. 이 5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끼칠 것 같냐?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끼칠 것 같냐? 이 5는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곱해졌으면 이게 근데 저 곱해진 게 기본형은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 EX 앞에 있는 곱해지는 거 있잖아요. 다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줘요. 왜냐면 내가 5를 그 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 지수로 표현하면 이 5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 로그 2의 5예요. 5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5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더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5 곱해진 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을 시키는 거야. 실제로 보자면. 왜냐면 2의 X승이 이렇게 옮겨진 거잖아. 이게 상수값이지 뭐 어떤 값인지는 뭐 2보다 좀 크겠죠. 로그 2의 4보다 크니까 뭐 2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인데 결론은 이 앞에 곱해지는 거는 다 이렇게 밑이 이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곱해지는 거는 어느 쪽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줘요. 이거는 또 기억하세요.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다 어디에 준다?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놈이야. Y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얘가 뭔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물어보면 나오겠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곱해진 것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그 밑에 똑같이 해가지고. 결론은 뭐 이런 거 나왔다고 쳐. y는 2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게 이제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을 시켰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n보다는 누구다? 요 n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점근선 때문에. y축 평행이동. 이것 때문에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만 보면 우리가 보자마자 그래프에서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y축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구하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보통? x평행이동은 점 대입해서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 어떤 점 지나가는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점근선을 보는 순간 이 y축 평행이동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봤는데,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정말 곤란하는 거야, 그냥 보자마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지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끝인 거지. 이거 이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또 그래프 다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기본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평행이동 조금 해서 나오기도 하고, 일단 뭐 그래프 묻는 문제는 항상 기본적인 문제니까,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 대략 난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되죠? 로그 함수 그래프들은? 뭐, 이거 y는 x대칭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근데 밑이 다 나눠. 무조건.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 제일 중요한 거는 밑이 어디냐야.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부터 1 사이냐. 이게 정말 크리티컬한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밑에 미지수로 줘.
그 얘기는 뭔 소리야? 두 가지로 다 접근을 하라는 얘기야.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밑을 비워놔요. 그러니까 밑으로 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돼. 밑이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도 생각해보고 밑이 1보다 클 때도 생각해보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밑이 안 줬는데요? 둘 다 해보라는 얘기야. 어딘가가 성립하고 어떤 건 성립하지 않겠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래프가 워낙 달라지니까 자 로그 AX는 마찬가지로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져.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서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뭐 다해지.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X, Y 다 바뀌는 거야. 여기는 X가 실수 전체였지. 치역은 Y는 0보다 컸지. 그럼 X, Y 바뀌어. 이제 정의역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 X좌표 보세요. 0보다 큰 거만 있잖아. 진수 조건 때문에. 정의역은 0보다 크다. X 0보다 크다. 치역은 Y는 실수 전체.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어디 지나간다? 1,0을 지난다. 증가함수는 증가해. 얘도 증가잖아. 얘도 증가해요.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이제 1대1 함수가 성립을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 거. 그 다음에 이제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근선은 뭐죠? 정근선은 Y축. X는 뭐가 되는 거죠? 제로. 그래서 얘는 어느 쪽 평행 이동이 더 중요하냐? X축 평행 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X축 평행 이동. 이거 그래프 다 그려봐라. 야 이거 뭐 X축 대칭하면은 요 그래프 X 대칭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X 대 이거보다 원점 대칭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된다. 야, 뭐 이게 다 그려봐. 야 그래프 안 그리면 다 혼납니다. 이거 진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도 못 그려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도 맞을 수가 없고. 근데 지수로그 하면서 그래프 개형도 모를 정도면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심플한 그래프 봤어? 아이씨. 야 이 그래프 지금 2차 함수보다도 심플한데 이거를 안 그려봐서 기억을 못한다? 야 이거 정말 이거 열심히 공부된 걸 기억 못하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 막 몇 시간씩 그려서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그 머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되게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틀어놓고 오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제 공부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뭘 때 되는 거야 이제? 이 그래프에서 X축 대칭시켜, 뭐 Y축 대칭시켜. 이거 Y축 대칭시키면 뭐가 되냐? 얘 Y축 대칭시키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 그러니까 요거랑 Y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 그래프는. 그 다음에 X축 대칭시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Y가 보고 안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된다. 그럼 그래프는 이거야. 사실 얘야. 마이너스 시키면은, 그래서 그 X축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X가 되는데 그 그래프가 요거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점 대칭 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원점 대칭하는 거죠. 그래서 뭐 증가, 감소, 이거 보면 이거 뭐 정의역은 X보다 작고 치역은 치수 전체 뭐 이렇게 다 나와야 돼. 그냥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그리고 뭐 그래프 그러면 증가 감소 다 나오죠. 이게 증가 함수, 얘도 증가 함수, 얘는 감소 함수, 얘는 감소 함수. 뭐 부자만 나오면 이거 뭐 아직도 외우고 있다.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보면 그냥 나와야 될 정도가 돼야죠. 당연히 이 정도는 뭐 외우고 있다 자체가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뭐 하는 거야 이제? 평행이동 하는 거죠. 그럼 평행이동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Y는 로그 A였다면 X-M 플러스 N인 거고, 여기서는 어느 쪽 평행이동이 중요하냐면 여기가 더 중요해요. 정근선 때문에. 로그 함수는 뭐가 더 중요하다?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정근선은 X는 뭐가 되니까 M은 될 거니까. 정근선이 이렇게 중요하죠 항상.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 갖고 막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 최대최소 구하라 그래. 솔직히 딱하게 얘기할게. 자 그래프 안 그려도 증가나 감소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최대최소는 다 어디서 나온다? 양 끝점에서 나와요. 안 그려도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야. 아니 증가 감소함수는 양 끝에서 어떻게 최대최소가 안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안 그려도 양 끝에 점
집어넣은 다음에 작은 놈이 최소고 큰 놈이 최대인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밑에 범위를 안 줄 거야. 밑에 범위를 주면 너무 최대 최소가 너무 쉽거든요. 이게 증가함수야. 작았을 때 최소, 컸을 때 최대. 야, 이거 뭐 모르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밑에 조금 애매하게 줘가지고 나눠서 풀도록 많이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밑에 나눠서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왜냐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앞장에는 안 나눠질 거야. 그냥 풀라고.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107번부터 볼게요. 개념을 이제 봤으니까. 107번부터 보면 이제 그냥 사실은 이제 지수함수 함수값이어서 그냥 지수 연산이에요.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냥 연산이 유형 1번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나 봐도 나한테 연산을 물어봤니? 뭐 이런 거죠. 이거 아마 때랑 비슷할 거예요. 지수 연산, 지수함수다. x가 지수에 있으니까 이때 fp는 9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fq는 3분의 1이 나온다고 했을 때 f의 p 플러스 3q는 뭐냐?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a의 p승은 9가 나오겠고 a의 q승은 3분의 1이 나오겠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f의 p 더하기 3q 근데 이거 지수 깔맞춤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a의 p 더하기 3q가 되는 거니까 얘는 a의 p 곱하기 a의 3q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q는 뭐만 해주면 되죠? 여기다 세제곱만 때리면 3q가 나오겠죠. 아니? 그럼 세제곱하면 여기 뭐 돼? 3의 세제곱분의 1인 거죠. 얘는 3의 뭐야? 제곱이죠. 그럼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세제곱분의 1이고 곱하면 몇이 돼요? 3분의 1. 뭐 이런 지수 깔맞춤 연산이 나온다. 틀리면 이제 좀 슬퍼질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 문제는 앞에 연산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진 않지만 낼 수도 있어요. 뭐 내면 내는 거죠 선생님. 뭐 높지 않다는 거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냥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지 내면 내는 거예요. 내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지수로그함수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래프 놀이죠. 뭐 그래프 문제는 안 냈다. 선생님 좀 이상하시다. 아니 이게 어떻게 지수로그 그래프를 안 낼 수가 있냐 이번 시험 범위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고 분명히 쉬운 걸로 그래프 문제가 나올 거예요. 유형 2번부터 그래프 문제가 나오죠. 아닙니까? 자 일단은 111번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는 거죠. fx가 ax승 기본형인데 f5가 32래. 결론은 a의 5승이 32니까 a는 2가 된다는 걸 알아서 fx는 2의 x승 그래프라는 걸 준 거죠. a 값을 준 거예요. 이제 그래프 그렸죠. 그래프 그린 다음에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요. 지나던 강아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a, fx, 2의 x승.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려놓고서 푸는 거예요. 얘 치역은 뭐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오케이. 그래프 1,1이 지난다. 대입해보면 1 하면 2 나오죠. 1,2 지나는 거야.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난다. 보이시죠? 보면 보이잖아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몇이다? 0이다. x축.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죠.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틀렸죠?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이 증가하는데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5번이 옳지 않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봐봐. 이런 약간 응용 문제로 나온 게 뭐냐면 113번 보세요. 뭐 이런 거야 그냥. 113번 문제를 보면 이게 봐봐. 이거 113번에 봤을 때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무슨 함수인지 볼 때 누구가 어디 위치에 있냐 보냐면 x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야. 항상 기본이. 자 여기 x가 어느 위치에 있냐라고 봤더니만 어느 위치에 x가 지수함수인 거야.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얘는 지수함수인 거야. 근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대. 그 얘기는 뭐야? 이 밑이 뭐부터 뭐 사이에 있다는 거야? 0부터 1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밑이 0부터 1 사이에 있다는 얘기겠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부등식으로 따지면. 그때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에요. 그때 a값의 개수.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연립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제 달을 곱해요. 달을 곱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는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그래프로 많이 풀어. 연립부도 찾기 좀 귀찮아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가 a-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 그래프는 이제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져요. 여기가 1인 거야 그냥. a-의 제곱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얘가. 근데 얘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 0부터 4 사이. 여기 사이일 때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0이잖아. 여기 사이에 있을 때니까 여기 빠지겠지. 여기도 빠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자면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일 때, 이 부분 때 x값 범위 찾자는 얘기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4일 때만 찾아. 교점 놀이야. 결론은 다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4일 때 찾는 거지.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게 변태가 아니라면 주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a-4, a 플러스 1은 0이 돼가지고 만나는 값이 여기가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몇인 거야? 3인 거죠. 요 사이에 a 값의 범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또는 1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3 사이에 나온다는 거지. 정수 A, 1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 0 하나 되고, 여기 2. 몇 개밖에 없는 거야, 정수? 2개밖에 없죠? 정수 2개밖에 없어요. 여기 다 안 들어가야 돼. 다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수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한 그래프로 많이 풀고, 만약에 안 풀면 이게 귀찮죠. 2차 분식이니까 이쪽하고 이쪽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귀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프 놀이로 가는 걸 추천하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다 그래프 판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거가 몸에 완전히 배야 돼. 그게 훨씬 간단해, 사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풀겠다고 내가 말리진 않겠지만 뭐 그래프를 못 그린다. 아, 안 되죠. 아예 들어가야죠. 자, 뭐 내분점을 준 것도 여러분들 뭐 X좌표 준 거니까 잘 보시고 다 좌표놀이 하는 거니까 뭐 잘 보시고 115번 같은 것도 좌표놀이 A, B 좌표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인데 한번 넘어가시고 일단 116번 넘어갈게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 자, 이제 평행이동 됐어.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했으니까 그래프가 Y는 3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게 어디에 지나간다? 7,5를 지나가고 접는선 y는 몇이다? 2다.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접는선으로 n 준다고 무조건. 그 다음에 n 값을 뭐로 준다고? 지나가는 점으로 준다고. 거의 정해져 있어 그냥. 정문을 보는 순간 n이 나와야지.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그럼 이렇게 쓰고 있겠죠 벌써? 안 쓰고 있는 놈이 있다면 이거 참 곤란해요 정말로. 7,5에다 대입해가지고 n 값을 찾는 거죠. 뭐 뻔한 거죠. 넘어가면 몇이야? 3의 그 7 마이너스 m승이 되겠죠? 그럼 이게 1이니까 7 빼기 m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m은 몇이 나오냐면 6이 나오겠죠. 답은 나왔죠. y는 3의 x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mn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mn 더하는 거야? 8이네요. 뭐 이런 뭐 문제들, 뭐 이런 쉬운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래프 주고 푸는 문제 밑에도 보이죠? 35페이지에 보면 118번. 자, 35페이지에 118번도요. 점근선 뭐 준 거야? y는 2. 보이나요? 한 점 줬죠? 어디 줬어요? 마이너스 1,10. 그 똑같은 문제예요. 얘랑 차이가 없어요. 얘나 저 밑에 있는 문제, 얘는 그냥 글로 준 거고 밑에는 뭐로 준 거야? 힌트를? 그래프로 준 거죠. 뭔 차이가 있어? 뭐 그냥 그놈이에요. 정근선을 이렇게 주는 건 대놓고 준 거고 밑에는 그래프로 준 거잖아. 한 점 더 여기는 7,5 줬지만 여기는 그래프로 마이너스 1,10 준 거잖아. 그럼 문제가 똑같냐 안 똑같냐?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달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1번 같은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문제 있잖아. 119번 많이 나오잖아. 이거 여러분들 뭐만 똑같으면 거의 같죠? 밑만 똑같으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다 같이 만들 수가 대부분 다 있어요. 이 119번도 셀에 똑같이 있어요. 4x랑 겹쳐질 수 있는 게 기억도 되고, 니은도 되고, 디귿은 안 돼. 2의 3승은 8이니까. 될 수 있는 문제가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이게 밑이 똑같으면 돼요. 4의 x속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잘 봐. 120번. 그거 넘어갈게. 그 밑만 똑같으면 다 똑같아지니까. 봐봐. 이거. y는 2의 x승 더하기 1하고 y는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n의 그래프가 어디서 만난다? 교점이 1사분면. 교점이 1사분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y축 평행이동만 안 줬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y절편이 되게 중요해.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못 그리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얘는 이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거의 뭐 공부를 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보면 되고, 이게 1이잖아. 정선 1 그리고 이렇게 y를 1 그린 다음에 증가함수로 그리면 되겠죠. 그럼 뭐 2 지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나가도 강아지도 받아야 할 것 같잖아. 얘는 여기 부호 반대니까 뭐 대칭인 거야? y 부호 반대인 거잖아. 그럼 뭐 대칭인 거야? x축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인 거지. 이게 기본형인데 이걸 위로 올려야 되는 거야. 또 올려서 봐봐. 이게 올라가면 따라서 이게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1사분에서 만나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y절편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이게 2보다 커야 되는 거야. y절편이 뭐보다 커진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2보다 밑에 있으면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근데 봐봐. 만약에 이게 조금 문제 어렵게 돼서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어떻게 될 것 같아? 2, 3분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이보다 작고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 점근선이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래프를 많이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많이 안 그려봐서 못 따져봐요. 당연히 못 따져보지.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 그래프를 엄청나게 많이 그려봐야 돼. 그러다 보면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이 다 풀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얘의 y절편, 0 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y절편이 2보다 크면 1, 3에서 만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0 집어넣으면 y절편 나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n인 거예요. 이게 2보다 크니까 n은 3보다 크다가 나와서 n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절편이야. 1, 4분면 아니야. 여기 y축에 있는 거. 이거는 참고로.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최대최소 문제들이 나와요. 최대최소 문제들이 되게 많지. 이 최대최소 문제는 여러분들 셀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아마 시험 나올 거예요. 치환했을 때 2차 함수 가는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셀에서 보면 그 유형들 중에 하나 정도가 실제가 될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항상 2차 함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쉬운 문제 말고 시연회 때 2차 함수 나오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봤더니만 126번에도 있고 127번에도 있죠. 이런 문제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127번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127번. 거기 중요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 이런 거 티만 보면 이제 쳐 맞아요. 진짜로. 뭐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왜 튀었냐? 그거 맨날 치환하면 막 똑같은 문제들인데 아마 지겨울 거예요. 아마 방정식에서 똑같고 뭐 계속 문제 풀다 보면 뭐 똑같아요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누구로 치환하죠? 우리 유준영? 뭐로 치환하죠? 2x승이죠. 2x승 치환할 때 t가 2x승이 됐을 때 이 t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안 구해야 돼? 마이너스 1집은 최소죠.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의 값의 범위는 2 집어넣으면 몇이야? 4보다 작거나 같고 바뀌죠? t의 값 범위 이렇게. 근데 이게 바꾸면은 이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고 t의 값 범위 갖고 와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이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문제. 그럼 뭐 이거 아래로 볼록인 거고 대칭축 다 알겠지만 t가 몇일 때야? 1일 때죠. 2분의 뭐 반칸, 다는 뭐 3칸이나 가야겠죠. 아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4일 때가 t가 4일 때 최대, 1일 때가 최소. 1 늦게 최소값 m값은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가 나오겠고요. 최대값 4 집어넣으면 16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되겠습니다. 둘이 곱하니까 답은 몇이냐? 22가 나온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
심심할 때 나오는 문제죠. 요거에서 약간 응용되는 게 뭐야? 129번이죠. 129번이 뭐야? 129번이 뭐로 취하는 거죠? 통째로 3의 x승 더하기 뭐로 취하는 거죠? 3의 마이너스 x 통째로 취하는 문제. 얘도 2차 함수 꼴인데 얘는 산수의 기하 때문에 항상 뭐보다 커나 같다? 2보다 커나 같다로 나오는 문제. 안 풀어줄 거예요? 응. 125번에 응. 그 A가 응. 0일 때랑 0이랑 1일 때랑 1보다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아니 이제 밑이랑 관계가 없잖아. 근데 곱해지는 거 내가 어느 평행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 X축. 그래, 그건 뭔 상관이야. 그래프 K형이 안 바뀌는데. X 평행이동이 그래프 K형에 영향을 주니까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줘요? 아니요. 안 주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니야, 관계가 있어? 그럼 K형은 정해졌잖아. 2의 마이너스 X등 아니야? K형은? 네. 그럼 뭐야, 그래프 K형이? 2의 마이너스 X니까. 이 그래프 K형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래프 K형이잖아. Y는 2의 마이너스 X선. 아니야? 2X는 마이너스 X예요? 2의 2 마이너스 X잖아. 아,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를 묶어서 X 빼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X는 기본형인 거잖아. 프로트에서 잘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겠고 1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개형 뻔한 문제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앞에 A 곱해진 건 내가 다시 했지만 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X축 평행이동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알아두시고 은근히 애들 헷갈려서 물어볼 때가 있어가지고 저 곱해진 거 전혀 밑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X축 평행이동만 영향 주는 거니까 뭐 대충 보시면 되겠고 이게 125번 때문에 지금 물어봐서 알려준 거야. 125번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기본형이기 때문에 자 일단 로그 함수의 함수값 조금만 하고 조금 하다가 좀 쉬도록 할게요. 똑같아. 이제 지수 함수값 했잖아. 로그 함수 함수값 해서 로그 함수 그냥 계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여기서 봐봐. 합성 함수가 나오잖아. 여러분 합성 함수 별로 안 친하죠? 합성 함수는 뭐랑 똑같냐면 치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환은 엄청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합성 함수가 나오면 치환으로 바꿔서 하세요. 그래서 나는 뭐 합성 함수 겁나게 많이 대장할 때 미친 듯이 해가지고 난 완전 합성 함수 완전 best of best 하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가 합성 함수가 별로 안 친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치환입니다. 그러니까 치환은 우리가 엄청나게 해요.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치환하고 안 친해졌다? 공부 진짜 안 했구나 내가. 솔직히 말해서 좀 공부하다 보면 치환 엄청나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f 오브 f의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사실 뭐 치환할 것도 없네요. 계산이어서 첫 번째 뭐 계산하면 되죠? f의 f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여긴 양수고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는 였다 집어넣는 거죠. f 마이너스 1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의 1승으로 바뀌어서 3이 됩니다. 3이 나와요. 다시 들어가죠. F다. 3은 양수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로그 3에 3은 1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2가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치환할 가치도 없는 문제긴 하지만 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치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좀 민망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로그 함수에 뭐가 나온다 또? 그래프 문제죠. 그래프 문제는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번에. 그냥 쉬운 걸로. 지수가 나올지 로그 함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둘 다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께서 대강행셀로 둘 다 줄 수도 있어요. 일단 티하고 왔다 쳐 맞아야 돼. 그냥 맞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133번도 이제 그래프를 보자면 fx를 로그 a분의 1의 x승. 로그 함수는 x가 진수에 있죠부터.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밑은 범위가 어디부터 되는 거야? 0부터 1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뭐 사실 이렇게 해도 대칭해서 그리면 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로그 a의 x승이야. 로그 a의 x승 이렇게 되어있잖아. 여기 부반대니까 x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입니다. 요 fx가 요거예요.
정근선도 다 보이고 정역적 다 보이죠? 그래서 같으려 그러면 1번 물어본 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f의 x1과 f의 x2이면 이게 뭔 소리죠? x1과 x2인데 이게 뭔 소리야? 1대1 함수 물어본 거야. y 값이 같았다는 얘기는 x 값도 어떻게 됐다? 서로? 같았다. 1대1 함수가 아니면 안 같을 수가 있어. 이래봐 했잖아. 2차 함수 이렇게 y 값이 같아. x1하고 x2 넣는데 같았어. 같을 수 있죠? 이게 같은 높이면. 그럼 x1, x2 무조건 같아야 돼? 같을 필요가 없죠? 이건 뭐 물어본 거야? 1대1 함수다 라고 물어본 거야. y 값이 같았을 경우에 무조건 x 값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무조건 같아.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야. 1번은 1대1 함수다. 증가감소니까 1대1 함수죠. 2번은 뭐 물어본 거야? 증가냐 감소냐를 물어본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뭐라고 했어? 증가라고 했지. x1보다 x2가 더 커지면 fx1보다 fx2가 더 커진다. 증가함수를 물어본 거야. 점점 커지는 거니까. 얘 증가야? 감소죠. 그러니까 2번이 일단은 T였어요. 2번이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고르겠으니까. 자, 정근선 y축 x는 0 맞죠? 그래프는 y는 a분의 1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랑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얘하고 누구랑 y는 x 대칭이냐면 y는 a분의 1의 x승 위치 똑같으면 서로 역함수 관계 있다겠죠? 답원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5번은 로그 ax 그래프랑 뭐 대칭이죠? 여기가 부호 반대니까 뭐부터 대칭하겠죠? 아까 전에 내가 뭐도 대칭이야? 로그 ax랑 뭐 대칭이야? 얘 부호 y부호 바뀌었잖아. x축 대칭이죠. 5번이 t였어요. y축 대칭이라고 했어. 5번이 답이에요. 2번 5번이 답이야. 얘는 x축 대칭이라고 했어야 돼. y축 대칭에서 t였고 2번은 왜 t였냐면 증가가 아니라 얘는 무슨 함수야? 얘는 감소함수예요. 반대가 됐어야 돼. 지금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서 뭐 전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뭐 일단 넘어갈게요. 다 풀어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좀 센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만 좀 풀고 이제 나머지는 기본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갑니다. 유형 8번으로 가면.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어느 쪽 대칭이동이 평행이동이 중요하다겠냐면 x의 좌표야 y 좌표야 우리 유준이 형. 로그 함수 어느 평행이동이 중요하겠어? 내가 뭘 하겠냐 지금 방금 평근선이 지금 방금 했다 야 x는 제로니까 x축 평행이동이 더 중요하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지금 로그 함수에서 정근선 때문에 무조건 정근선 보자마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지금 방금 y는 로그 3의 ax승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가 곱해져 있잖아. 이거는 어디 영향을 주는 거냐면 얘는 y축 평행이동 영향을 줘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분해가 된다. 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니까 이 로그 함수에서 요 a가 곱해져 있는 거는 어느 쪽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줘요. 왜냐면 요만큼 y축을 평행이동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그 3의 x승을 로그 3의 a만큼 y축 평행이동 한 거죠. 그래서 지수 쪽에서는 그 앞에 곱해진 게 x축 평행이동 영향을 주는 거고 둘이 완전히 정반대죠. 그리고 로그 함수에서는 요 x 진수 앞에 곱해지는 건 어디 평행이동 영향을 준다? y축 평행이동 영향을 준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하면은 x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 3의 a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됐어 여기까지? 그럼 뭐가 나오냐면 로그 3의 마이너스 ax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고 나면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다? 이만큼 x로 이만큼 평행하려면 다시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됩니다. 중괄호 칠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어디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니까 마3인가 A랑 마이너스 A 곱하면 3A가 됩니다. 그래서 3의 제곱은 3A. 지수로 바꿔요. 3의 제곱 9죠? A는 몇이다? 3이다. 나오는 거죠. 자,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거 티어 보면 확인 납니다. 사진. 잠도 깰 겸 뭐 하나 풀어볼까요? 142번 하나 풀어보세요. 이거 하고 쉽시다. 142번. 다 그래프 놀이야. 그냥 뭐 어려운 거 못 맞으려도 그래프는 다 그려봐서 쉬운 문제들은 다 맞으세요. 내가 말했잖아. 지수로고 쉬운 문제 맞고 삼각함수 쉬운 문제만 맞아도 여러분들 그냥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보다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애들이 그냥 강력한 애들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점수를. 준영아, 요즘 학교에도 공부 좀 해? 요자판에 공부 좀 하냐? 아직은 안 해? 아직 안 하면 언제 공부하냐, 근데? 아직은 많이 남았대? 이제 2주도 안 남지 않았어? 서정이 제일 빨리 보잖아. 너네가 22일에 품을 열어서. 제일 빨리 열어서. 테스트를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네. 이제 목요일부터 테스트 좀 보고 그럴 테니까. 전체 범위에서. 기본적인 거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 하시고요. 되는 애들 위주로 이제 전 범위에서 테스트를 좀 볼게요. 다음 함수 중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일 때 y는 로그 2의 x승과 평행이동과 대칭에서 겹치는 거는 이게 2가 된 거면 돼. 다 2가 된 거면. 그러니까 1번 되는 거지.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사실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하는 거죠. 이게 됩니다. 2번은 되냐 안 되냐. y는 로그 2의 3x승인데 이건 내가 y축 평행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이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2번도 평행이동을 맞춰줘요. 3번은 y는 로그 2분의 1의 x에다가 빼기인 건가? 이거 가로 안 쳐진 거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이건 2분의 1 했다는 거, 이거 앞에 2의 마이너스 1승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얘를 뭐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죠. y로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야. 이도 된다는 거야. 4번은 원점 대칭 들어간 것 같은데?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3만큼 표기도한 거. 그죠? 5번만 안 돼요. 5번은 y는 로그 2의 x의 세제곱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사실은 얘의 기본형은 3이 나오잖아, 여기서.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쪽에 곱해진 건 y축 평행이동이 맞아. 여기 곱해진 거는 기본형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사실은. 기본형이 달라져요? 이 앞에 곱해지는 거는 기본형이 달라져요. 그럼 얘가 기본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3을 밑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보내면 어떻게 될까? 몇 분의 몇으로 들어갈까? 들어가면 3분의 1승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3승은 여기서 3승 내려왔지. 내려갈 때 3분의 1로 갈 거냐? 역수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그 2의 3분의 1승의 x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제곱근 2가 되는 거지. 그렇게. 또 밑이 달라져요. 밑이 갔다 안 갔다? 여기 곱해지는 거는 밑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행이동과 대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곱해지는 거, 여기 곱해지는 건 다른 거야. 여기랑 달라. 여기랑 여기 곱해지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알아두세요. 분명히 지금 얘기했는데 나머지 체험 거면 다 끝납니다. 여기 곱해진 거랑 요 앞에 곱해진 거 완전 달라져.
이 앞에 곱해지면 기본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기본형 바뀐다는 거 잠깐 쳤다 봅시다. 자, 로그 함수 이용한 대도 비교 뭐 잘 하시면 되겠죠. 그럼 볼까요? 145번. 증가냐 감소냐 따라서 진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145번 봅시다. 145번에 로그 함수에서의 대도 비교. A는 마이너스 2 로그 2의 7분의 1. 네, B는 3 플러스 로그 2의 5. 그다음에 C는 1 플러스 3 로그 2의 3. 자, 다 지수로 다 진수로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로그 2에 뭐가 되는 거죠? 로그 2로 바꿔서 7분의 1에 마이너스 5여서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니까 로그 2에 7의 2승이니까 49가 되겠습니다. 얘도 3을 로그 2에 뭐로 바꿔? 3을 로그 2에 2의 3승으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에 5가 되는 거니까 곱하면 8로 몇이 되는 거죠? 40. 그래서 이거 다 통일시키는 거야. 3 올리고 1로 바꿔요. 1은 로그 2의 2가 되겠고요. 더하기 로그 2의 3의 세제곱. 그럼 이게 27 곱하기 2니까 어떻게 되죠? 27 곱하기 2하면 54. 클수록 크죠?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놈이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이렇게 다 로그 2로 다 해서 진수로 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인지 보시면 되겠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계로 가시면 뭐 이제 관계 뭐 뻔하죠.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뭐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잠깐 해보고 이제 151번 같은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151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151번 같은 문제. 요즘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147번은 y는 2분의 1의 로그 2의 x 플러스 6 빼기 3인데 역함수 구하라 했으니까 x, y 바꾼 다음에 구하면 되겠고요. x 정리해줄게. 이거 넘기겠죠? 뭐가 되죠? 넘기면 y 플러스 3. 그 다음에 얼마 곱해죠? 양변에 2를 곱해서 로그 2의 x 플러스 6을 만드시고요. 2의 2y 플러스 6승은 x 더하기 6이다. x는 2의 2y 플러스 6 빼기 6이 돼서 xy 잘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함수 구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 2로 묶어서 내려요. 이렇게 되죠. 2의 제곱이니까 4로 바뀐 다음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4, B 값은 3, C 값은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요. 역함수 구하는 거 연습하세요. 뭐 나한테 틀리는 일은 없도록 이런 뭐 기본적인 문제들 연산 연습하셔가지고 틀리면 큰일 납니다. 자, 151번은 이제 서로 역함수 관계 있는 대놓고 역함수 관계 있는지 보세요. y는 2의 x 빼기 1, 2x 마이너스 1. 자, 둘이 밑이 같으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xy 자리 바꿔봐가지고 역함수 관계는 이제 보시고 일단 이런 문제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왔다. 100%예요. 거기 문제 보시면 지수 로그함수 나왔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뭐 만난다 뭐 나와있죠? 아니에요? 100%입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거의 끝이에요. 이제 얘는 100% 역함수 대칭하는 문제다. 얘 이제 로그를 바꾸면 y 플러스 1은 2x 로그 2 취하게 되면 로그 2의
y 플러스 1은 x가 되겠고 x, y 잘 바꾸면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1이 나와서 바캉스 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만나는 점은 그러니까 이제 정근선이 2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원점 이렇게 지나가면 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이게 정근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원점에서 일단 만나요. 얘가 이렇게 원점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원점 좀 지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죠. 아이씨 잘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점을 지나갔고 요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정근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래서 요 그 다음에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랑 B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그럼 이 좌표가 A, B였다면 A 좌표가 A, B였다면 B 좌표는 B, A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B, A가 나옵니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넓이 시작표. 그래도 요게 B고 요게 B예요. 밑변이 뭐가 된다? B. 그 다음에 요 높이가 B-A가 돼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B-A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A 빼기 B고, 이게 B 빼기 A고, 이게 B 빼기 0이니까 B예요. 그래서 요거를 넓이를 구하시오. 근데 A 좌표는 줬죠? 뭐라고 줬죠? A 좌표 2,3이잖아. 그러니까 A는 인 거고, B는 몇인 거야? 대입하면 끝이에요. 3 대입하고, 3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끝입니다. 1이고. 그럼 답은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간단한 문제죠? 응.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밑변이잖아. B에서 0 뺀 거고, Y좌표끼리 빼면 되니까. X좌표끼리 빼면 되잖아. B에서 X좌표끼리 뺀 거죠. 그냥 뭐,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냥 좌표 알면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쉬운 문제죠. 얘는 뭐, 시험 업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게 문제야. 결론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함수 관계에 있는 문제들이 요즘 출제가 많이 되고, 입자라는 거지, 뭐, 어려운 문제라서 낸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나오면 쫄지 말고 맞히면 된다. 오히려 쉬운 문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153번으로 가면, 뭐, 테니스 나왔는데, 뭐, 뻔한 문제죠. 왜죠? 그래프 모양만 알면 돼, 안 돼? 자, 마이너스 1부터 x는 5까지가 되겠고요. y는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k 플러스 3이니까 결론 이 그래프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개형 자체가. 맞아, 맞아?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나와요. 이때가 2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1을 지나간다는 거고 5일 때가 최소가 나오겠죠. 이때가 m값이야. 그래서 여기가 5,m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k값 나오면 5,m을 대입해서 m값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뭐 되게 쉬운 문제죠. 여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야? 뭐 치환하면 2차 함수 나오는 게 많이 나오고 이제 산수기가도 많이 나오죠. 이건 이제 정말 대박앤세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2다라고 하면 넘어가면 마1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 K값은 3이다. 계산하면 K가 3이 나옵니다. 또 다시 5를 대입하죠. 5를 대입하면은 8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마3입니다. 마3 플러스 3이니까 M값은 0입니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으니까. 계산해보시면 되겠고요. 연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없길 바라면
k 플러스 n 값이니까 답은 3이 된다는 거. 자, 뭐 하나 여러분 풀어보고 끝내볼까요? 풀어볼까요? 재밌게. 성훈아, 뭐 풀어보는 게 재밌겠냐? 157번이요. 157번? 뭐 풀어보세요, 157번. 이건 뭐 산술기하 느낌이네요? 157번. 산술기하 느낌으로 나온 문제인가 봐요. 진수들끼리 곱하겠죠? 곱한 거에 최소가 나오려고 그러면 나타나는 뭐 최소값을 157번은 뭐 산술기하 같아요. x0보다 크다, y0보다 크다부터 벌써 느낌이 강력하게 로그 4에 x 더하기 y 분의 1하고 더했으니까 진수끼리 곱하겠죠? y 더하기 x 분의 9를 곱한 게 되겠고 얘를 전개를 때리면 xy 더하기 xy 분의 9 그다음에 9 더하기 1이니까 10 요렇게 바뀌네요. 전개를 때리니까. 그래서 한술기하로 얘의 뭐를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하니까 이게 최소면은 최소값이 나오겠죠. 진수가 증가함수니까 아닌가요? 여기 산술기하으면 몇이야? 5보다 크로 같다야 2 루트 9니까 6보다 크로 같으니까 10 더하니까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최소값은 로그 4에 16이 나옵니다. 답은 2가 되는 거죠. 한술기하 쓴 거예요. x 곱한 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2 루트 둘이 곱하면 9 그래서 6보다 크나 같다가 됐겠고 여기서 양변에 10을 더해서 16보다 크나 같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16이다. 지금부터 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해봤는데 결론은 이제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는 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가장 기본이에요. 무조건 출제가 될 겁니다. 틀리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냥 왜 틀렸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밑에 따라서 분명히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냐, A가 1보다 크냐. 마지막으로 대소비교 문제도 무조건 출제가 될 확률이 높겠고 치환하면 2차 함수 가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술기하 쓰는 것도 있고 크게 보자면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로 푸는 최대최소 치환했을 때 2차 함수로 가는 최대최소 마지막으로 산술기하까지 요것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서 최대최소 문제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지 않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출제되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것만 맞아도 여러분들 뭐 평균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 안 맞아도 이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연습해서 이번 시험 때 틀린 일이 없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복습은